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4도 3촌이다. 아니면 더 나가서 뭐 2도 5촌이다. 농촌에 간다면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왜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면은요, 한 끼 한 끼 밥도 내가 키운 농작물로 이렇게 천천히 해먹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주말 농장 같은 거 많이 하죠. 맞아요. 예,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는 텃밭을 또 분양해 주는 곳도 그렇지.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흙을 만지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흙을 밟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의외로 농촌에 내려가면 빈 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이 남의 땅에 농작물 심어서 수확하는 경우가 또 덜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농작물은 누구의 겁니까? 저기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안 심었으니까 음. 반반? 반반.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이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어서 벌어진 일을 오늘 사연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들아, 이 드넓은 블루베리 농장이 보이느냐? 에게 드넓기는 코딱지만 하구만. 아 블루베리가 어딨어? 설마 저 두 나무야? 아이, 우리 아들은 눈썰미도 좋아. 이건 아빠가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심어본 거야. 근데 아빠 여기 땅이 우리 거야? 그야 당근 아니겠지. 하지만 10년이 넘게 비어있는 땅은 말이다. 모두에게 열려진 오픈랜드 땅이라 생각한다. 아빠는 에휴 그 어이없는 꿈보다 해몽. 지긋지긋하다 아빠. 이 자식이 참 누굴 닮아서 이리 직설적인겨? 아이, 직설적이긴. 날 닮아 우리 아들 그냥 똑 부러진 건지. 근데 뭐 괜찮겠지. 내가 농사 지으면 아무리 남의 땅이라도 내가 농사 지은 거잖아. 아, 그럼 괜찮아. 녀석들이 잘 자라나서 매번 와봤는데 주인 내 코빼기도 못 봤어. 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우리는 블루베리를 따먹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 사과나무겠지. 자, 동작 그만! 아니, 당신들 누구요? 누군데 남의 땅에 블루베리를 이렇게 심어놓은겨? 아니, 누구세요? 아, 누구긴 누구요? 이 땅 주인이지. 아이고야, 이거 블루베리가 아주 저 실하구만. 이거 당장 블루베리 거기 딱 놓고 나와요. 그렇게는 못하죠. 이 블루베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2년을 넘게 자식처럼 키워놓은 겁니다. 에헤이, 내 큰맘 먹었다. 그냥 땅만 가져가시죠. 아유 아빠 땅은 물건이 아니야. 아들 하나는 떡소리 나네. 이거는 누구 땅? 내 땅. 이 내 땅에서 난 이 모든 풀도 다 내 거지. 그러니까 그 블루베리도 내 것이 아니겠어? 이? 아니, 무슨 풀? 잡초하고 비교를 해요. 땅만 당신 땅이고 이 블루베리는 우리 나무에서, 우리가 심은 블루베리 나무에서 나온 건데. 그럼 자, 무시하고 얼른 저 따자고. 누구 맘대로 딱 기다려봐요. 이? 만약 가져가면 이거 도둑질이야. 기다려봐봐. 경찰서죠? 여기 도둑 가족 좀 냉큼 잡아가서. 이? 아 진짜 불길하다 불길해. 엄마 아빠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이 일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가면 아빠만 가는 거지. 야, 엄마가 확실하네. 손절이 확실하네. 확실하죠. 사전에 공모한 정황도 없고요. 이 일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빠의 단독 범행이다. 네. 예,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남의 땅에, 내 땅이 아닌데 네. 그냥 비어있는 땅이라고 블루베리를 심어놨단 말이죠, 지금. 그럼요. 사실 이것도 굳이 심을 거면 좀 물어보고 심으면 됐을 텐데 몰래 심은 것도 참 이상해요. 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사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이제 블루베리가 아니라 배나무였는데요. 그 A 씨가 2021년 10월에 B 씨의 땅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열매를 가져갔다고 네. 절도죄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A 씨가 B 씨 땅에 몰래 배나무를 심고서 열매가 열리길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땅 주인인 B 씨가 나무를 철거하라고 이제 A 씨에게 요청했는데도 A 씨는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이 철거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다른 사람의 땅이더라도 몰래 나무를 심고 가꾼 거는 A 씨이기 때문에 이 열매도 A 씨의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땅이 B 씨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래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B 씨의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열매가 땅 주인 거냐, 심은 사람 거냐? 자, 재판 결과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좀 쉽게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다. 네. 남의 배인데 내가 그걸 따갔다. 그럼 기린이 무슨 죄가 될까요?
이거는 절도죄가 되겠죠. 그렇죠. 절도죄는 형법상 죄가 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볼게요. 배나무를 심은 사람이 A씨의 배다라고 한다면 A씨가 따도 당연히 절도죄가 되지 않겠죠. 네. 그런데 법원은 A씨의 절도죄를 인정을 하고요.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땅 주인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 그 나무는 토지의 주인이 것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단인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민법 제256조를 봐야 됩니다. 이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는 건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정당한 권한이 뭐죠, 그러면? 네, 이런 게 참 사실 법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게 기리님 땅인데 그냥 함부로 배나무 심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즙 장사를 하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을 정당하게 체결을 하고 여기서 수확한 배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체결했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실제 사건에서는 주인이 어쨌든 배나무 심은 걸 확인하고 그 A 씨한테 나무를 철거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미 이거 철거해라, 이 나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이전에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A씨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나무를 계속 그냥 방치해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정당한 권한도 없고 그리고 땅 주인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방치한 경우라면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땅 주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그럼 남의 땅에 뭐를 심든지 다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벼나 고추나 마늘, 파 같은 농작물을 경작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방치된 땅이라면 사실 뭐 파나 상추 같은 건 심었다 하도 모를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 제기하기 전에 확 수확해 버리는 거죠. 임 변호사님, 농작물은 좀 나무하고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이게 농작물과 나무가 달리 평가가 돼요. 앞서 제가 부동산에 부합하면은 토지 소유자께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라서 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단골 객관식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와. 네, 달라요. 변호사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쪽집게 가해받는 느낌이네. 네.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이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 농사 지은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이 농작물 가져가면 오히려 소유자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네. 내 땅에다가 어쨌든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심어두면 어떡하냐?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함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적인 배상 청구만 가능한 거죠. 왜 그럴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나무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라고 하고 경작물, 농작물은 다를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땅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데 나무는 좀 그런 걸 많이 빨아들이고 새로운 접근법이다. 기발하다. 나무는 좀 땅의 기운을 많이 빨아들이고 네, 그런 농작물은 좀 안 빨아들여서 적게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물도 줘야 되고 씨도 뿌리고 그걸 또 갈아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농사는 일단 주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적어도 1년 안에 그 농사는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된 노동력이라던가 비교적 땅을 짧게 사용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작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둔 것이고요. 그에 비해 나무 생각해 보면요. 심어두면 나무는 내가 물을 주거나 내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저절로 비를 맞으면서 좀 쭉쭉 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한번 심으면 쭉 가는 거죠. 이런 점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이 열정을 봐준 거네요. 그러니까요. 몰래 심은 농작물은 어쨌든 땅 주인이 그걸 함부로 베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남의 땅에다 뭐 막 심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농작물만 가져가지 그거 판도는 다 땅 주인에게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무단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못 심게 하려면 뭐 경고 표지판 이런 거를 세워두면 되나요? 왜냐면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농지도 그렇고 특히 건축 같은 거 준비 중인 토지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이렇게 경작하고 있으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또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 건축하거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씨 뿌려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은 토지에다가 뭐 경작 금지, 무단 출입 금지 이런 팻말 크게 써놓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 이 토지 훼손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면은 내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 담긴 현수막 같은 거 걸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팻말이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다. 이거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지막 김기리 평론가의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제가 평론가가 되었군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의 땅에 심은 과일 나무의 소유는 우리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심지도 따먹지도 말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할 수 없을 거라면 반드시 경고 문구를 팻말로 세워둬라. 적어도 내 땅을 지키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